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5분입니다. 지난주에 춘천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에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줄여서 RSV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일 때문에 출산을 앞둔 임신부와 또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좀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앤 토크에서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의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강원대학교 병원 어린이 병원장과 또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분과 교수를 맡고 계신 조희승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춘천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또 이렇게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RSV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감염병입니까? 네, 일반적으로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RS 바이러스라고 그래서 메르스 이후에 또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나타났구나 하고 굉장히 많이들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옆에서 주변에서 많이 봤었는데요. 네. 그렇지 않고 예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바이러스고 가을, 겨울철에 굉장히 유행하는 호흡기 바이러스입니다. 새로운 바이러스는 아니고요. 모든 연령대에서 다 발생할 수가 있는데 특히 2살 미만의 영유아들한테 이 바이러스가 걸리게 되면 폐렴이나 기관지염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도가 있고요. 그중에서도 고위험군 영유아들한테서 더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이제 아기들이 이게 걸리면 부모님들이 참 고달파지죠. 그러시죠. 예. RSV가 최근에 이제 증가 추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유는 RS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가을, 겨울철에 이제 유행하는 바이러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방역을 시행을 하고 이제 방역을 좀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RSV의 그러면 증상은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19, 독감 여러 가지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 이번 겨울에. 네. RSV의 증상은 어떤가요? 네. 그 증상만으로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코로나19라든가 아니면 독감, 인플루엔자와의 그 어떤 원인균인가를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증상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성인들, 그다음에 어린이들 중에서 좀 연령이 있는 그런 건강한 어린이들한테는 그냥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기침, 콧물, 가벼운 코막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1 내지 2주 정도 지나면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신생아나 영유아들,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이런 아기들한테 이제 나타나는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얼굴로 올 수가 있습니다. 꼭 호흡기 증상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굉장히 많이 평소와 다르게 보챈다던가 처진다던가 이러한 활동성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소와 달리 잘 안 먹는 증상만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러한 모호한 증상만으로도 혹시라도 바이러스 감염이 아닌지를 이제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호흡기 증상 중에도 대표적으로 아기들이 많이 쌕쌕거리는 증상이라든가 호흡이 굉장히 빠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숨을 아예 안 쉬어버리는 무호흡의 상태, 청색증의 상태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서 많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이게 좀 증상은 비슷한데 이 원인은 다르기 때문에 또 대응도 좀 다르게 해야 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가볍게 지나가겠지 이런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면역력이 약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아이들, 신생아들 중에서도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예를 들어서 만성 폐질환이 있다던가 선천 심기형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어린 주수, 우리가 이제 예정일인 그 분만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게 된 이른둥이 아기들한테서 더 많이 위험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초반부터 또 병원에 가시느라 좀 고생을 하시는데 이게 좀 예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RSV 예방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이 RS 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된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 이런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이라든가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접촉한 후에 눈이나 코나 입 주위를 만졌을 때에 그 손을 통해서 감염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일반적인 예방법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텐데요. 7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않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장난감, 식기 등 많이 만지는 물건은 자주 소독하시는 게 좋고요. 다섯 번째로는 기침할 때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여섯 번째는 굉장히 상식적인 말씀이지만 아플 때는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번째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와 바로 일맥상통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요양기관에서는 더욱 철저한 손위생, 그다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마스크 등의 개인 보호구의 착용, 그다음에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분들이나 또는 방문객들은 차단해 주시는 이러한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설 관리들은 좀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네요. 네, 여러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부분과 각 시설 관계자들의 노력, 네.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협조,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겨울이 참 힘듭니다. 지금 뭐 노로바이러스도 있고요, 코로나19도 있고 여러 바이러스들이 뭐 순환근무 하듯이 계속 돌아오고 있는데 올 겨울이 유독 이렇게 좀 힘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일단 지금 체감하시기에는 이제 그 코로나19로 해서 방역을 하다가 저희가 방역 조치를 조금씩 완화하면서 작년보다는 올해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의 감염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네.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의 그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 이전보다는 더 많이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예. 바이러스들은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방역 조치들, 뭐 마스크 쓰기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한다면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주변에 봐도 이제 마스크 쓰시는 분들이 점점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또 곧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많은 네. 분들이 또 친척 분들과 뭐 친구분들도 네, 뵐 텐데 감염병 확산에 대한 위험도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은데 건강한 명절을 보내기 위한 팁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반적인 예방법 중에서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생아, 영아, 노약자분들과 같이 면역력이 감소되어 있는 그런 연령층의 분들은 가급적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시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2살 미만의 영유아들, 그중에서도 특히 아까 말씀드린 고위험군 아기들, 미수가 출생 1개월 이내에 만성폐질환, 선천심기형이 있는 아기들은 평소와 다른 비특이적으로 아파 보이는 증상이 있으면 연휴 기간 동안이라도 가까운 병의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 진료를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RSV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검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독감도 좀 따로 있는데. 네네. 그 거의 유사한 검사 방법이고요. 네. 비말을 채취해서 이제 그걸로 어떤 바이러스가 나타나는지 뭐 키트를 사용해서 간이 검사를 하기도 하고 네. 배양 검사를 하기도 하고 비슷한 종류의 검사를 사용합니다. 분자 유전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처방과 치료가 좀 다소 달라질 수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좀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